분산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산 분석이라는 뭐냐? 개요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개요, 그리고 특징, 그리고 다른 통계 기법과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모든 자격증 시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우리가 정량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꼭 양이 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적인 그런 변수를 우리가 정량적 변수라고 합니다. 이 분산 분석할 때 정량적 종속 변수가 돼야 돼요. 즉 종속 변수라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종속돼 있다. 즉 어떤 원인에 의해서 종속돼 있으니까 그거의 원인에 대한 결과다. 결과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실험 요소를 가진 하나 이상의 비정량적,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독립변수 원인은 이거는 연속으로 떨어지고 이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이 어떤 거다? 면목적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즉 이게 범주형 데이터다 이거죠. 남자냐 여자냐, 그렇죠? 그래서 이 분산 분석이 실제로는 이제 마케팅 팀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배우겠지만 아노바 분석, 왜 지점은요, 서울 지점, 인천 지점, 뭐 경기 이런 데는 그냥 지명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출액, 우리가 핸드폰 파는 업체예요. 매출액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점별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하는 게 이겁니다. 평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셋 이상을 할 때 우리가 아노바하고 두 개일 때는 보통 이제 T 검정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두 개 이상이면 분산 분석으로 다 할 수 있어요. F 검정이라고 하는데 분산 분석으로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기초 통계에서는 T 검정을 다루는데요. 저희는 이제 시간 관계상 또 있고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분산 분석 아노바만 이제 하면 대부분 두 개 이상 다 두 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유의 수준인 알파라고 하죠. 알파라고 0.05. 그쵸? 우리 배웠다시피 이게 신뢰 수준을 말할 때 95%를 기준으로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95 그리고 99. 그쵸? 우리가 실험이나 어떤 공장에서는 불량률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설계되어 있는 데서는 99% 신뢰 수준을 갖고 0.01 그것보다 더 적게 불량률이 나오는 것을 막는 그런 것들을 하지만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오히려 99% 하면 더 버리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우리가 샘플을 갖고 어떤 거를 추정을 하는데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지역만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95%가 더 정확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처음에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뭐 엄격하게 막 99% 하면은 요거 이렇게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공간이 되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두 개가 분산을 하다 보면. 근데 95%면 버리는 지역이 이제 넓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같은 99% 맞아야 되면 1%만 틀려도 다 버려버리고 이거는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기각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95%일 때가 더 정확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95%인 유의 수준 0.05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일반 우리 현실 사회는 딱 우리가 공학도 과학자지만 정확하게 딱 이렇게 자를 수가 없거든요. 무자르듯이 많은 외생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0.05의 유의 수준에서 개별 검정을 대신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번 수행합니다. 그래야지 정확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사법에서도 나오는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복, 재반복, 그러니까 여러 번을 수행하면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합 유의, 그러니까 결합이 되는 거죠. 결합 유의 수준은 당연히 0.05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독립 변수는 하나 이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비정량적인 명목적도다. 그렇죠? A 지점, 그러니까 쉽게 서울,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매출의 차이가 있는가 평균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속 변수는
뭐예요? 등간이나 비율 정도, 즉 연속형 변수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자, 분산 분석의 개요, 이렇게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은 이제 일단은 저희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통계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회귀 분석이나 이런 분산 분석이나 이런 분석의 가정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관찰치, 즉 우리가 옵저베이션, OBS라고 줄여서 쓰거든요. 우리 어떤 X의 어떤 삼전도에 찍히는 것들이에요. 수치. 그러면 그 관측치들은 서로 독립적인 확률 변수다. 즉 우리가 뭐냐면 독립적이다. 그리고 우리 뭐냐면 확률에서 무작위다. 그냥 무작위 했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랜덤하게 그냥 딱딱딱 확률이 다 각각 틀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독립성. 그래서 이걸 독립성 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모집단들은 정규 분포다. 정규성 가정을 합니다. 독립성 가정, 정규성 가정.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분산은 일단은 다 틀리면은 우리가 딱 정의를 못 해요. 그래서 분산이 일단은 가정은 동일하다라는 등분산성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산 분석에 대해서 잠시 후 실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분산 분석 실습을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ADSP 담당하고 있는 닥터웰 양진욱입니다. 자, 분산 분석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분산 분석이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실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게 필요할 거예요. ADSP 자체로는 아직까지 분산 분석이 깊게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문장으로만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다른 통계 시험이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실무에서도 많이 씁니다. 분산 분석이 흔히 말하는 이제 아노바 분석이라고 하죠. 제가 뭐 잠깐 쓰면은 일단은 뭐 아노바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이론 때 했지만 한 번 들어서는 잘 모르세요. 반드시 실습을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에서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의 계열사가 있잖아요. 여기 지점, 여기 지점, 여기 지점. 거기에 이제 평균 비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엑셀로는 피벗 탭을 만들어서 많이 이렇게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편차라는 게 총 편차는 집단 내 편차, 그쵸? 그 다음에 집단 간 편차 이렇게 되고 F 분포 다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집단 간, 그쵸? 분산에서 나누기 뭐예요? 집단 내 분산. 즉 집단 간에 A하고 또 어딘지 다 어떤 게 있다 그러면 퍼진 정도는 겹치는 게 있어요. 공분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집단 간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집단 내에는 각각 분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분산이 적다는 건 평균에 몰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편차가 적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아무튼 평균은 집단 간과 집단 내 그리고 퍼진 정도가 합쳐진 게 총편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나타내는 게 한계가 있어서 했는데요. 만약 두 개를 나타낸다 그러면 xij는 마이너스에다가 뭐예요? x파 떨어진 게 이제 전체 총편차인데 처리 내 편차, 그러니까 집단 내 편차죠. xij에서 마이너스 x바. 그리고 처리 간 편차, xi바에다가, 즉 x의 평균에다가, 그렇죠? xi의 평균에다가 마이너스 x바, x의 평균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엑셀이나 CSV 파일로 이제 정의된 거를 임포트 하셔가지고 보통 처리를 하죠. 일단은 전체 개념 먼저 보고 실제로 어떻게 자료를 가져와서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함수 사용해서 이러한 x1, x2, x3 입력했어요. 세 가지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 이렇게 실무 자료죠. 이패스 코리아의 온라인 강의 접속 시스템에 얼마나 속도가 됐는지.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고 하면 뭐 서버를 증설한다든가 이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만약 온라인 교육 업체니까 그런 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뭐 하는 방향이 접속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부분이 이거죠.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PC로 접속하던가 모바일, 그쵸? 웹이 있다면 모바일 웹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있으니까 x1, 2, 3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수준별 우리가 평균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한번 쳐보시는 게 중요하세요. 제가 코드를 다 드리지만 뭐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 돌려보시고 그런 다음에 꼭 쳐보시라고. 왜냐면 그래야 그 기억이 남아서 나중에 자료 찾아서 자기가 튜닝을 할 수 있다고 원하는 걸. 그래서 우리가 mean이라고 하면은 평균값, 그쵸? x1의 바, 2 바, 3 바를 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평균 구해서 이미의 함수를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서 x1, 2, 3의 각각의 평균값을 담습니다. 자, 이제는 두 가지를 해야죠. 처리내 제곱값과 처리 간의 제곱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SSE.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이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릴 거지만 SSE.1 처음에 공식을 사용해서 하나씩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모델링을. 그래서 X 처음에 우리가 관측치에서 그거의 뭐예요? 관측치의 평균 집단 내니까 그걸 제곱한 거를 다 서메이션 한 거죠. 그걸 SSE. 그쵸? 기억나죠? Sum of Squared Error라고 하죠. 자, 이걸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다 더해요. 그 SSE. 그 평균이 나왔어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그 다음에 처리내 제곱합의 자유도를 구해줘야 되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걸 df의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전체 길이. 그쵸? x1의 전체 길이에서 빼줘야 되죠. 마이너스 1. 그쵸? x2의 전체 길이에서 마이너스 1. x3의 전체 길이에서 마이너스 1. 그걸 다 한 걸 더해서 df1을 만들어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SSE는 Sum of Squared Error는 0.027516이 나왔고 지금 24가 나왔네요. Degree of Freedom이죠. 즉 자유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집단 내 제곱합의 자유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처리 간의 제곱합의 구하고 또 뭐 해야겠어요? 자유도를 구해야죠. 두 개의 자유도를 더한 게 n-1 전체 자유도가 되겠죠. 자, 처리간 제곱합 구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x1, x2, x3의 평균을 해서 이제는 처리간이니까 집단이 3개 있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눠줘야죠. 총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x민을 구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공식 기억에 여기서 적어놨죠, 제가. 저도 이게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요. 공식만 묻는 그런 건 없죠, 요즘에. 그래서 n1, 즉 n의 개수 관측치에다가 x1의 평균값에서 그쵸? 원래 전체 x민 총평균을 빼준 거를 제곱한 거. 그쵸? 그것들을 각각 xs2.1, 2, 3 하고 세 개를 다 더하는 거죠. 이게 Sum of Squared Total SST가 됩니다. 그래서 그 SST를 구하면 0.1242가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처리간 제곱합의 자유도는 Degree of Freedom 전체가 n-1이니까 그냥 세 개의 지금 조직이 있잖아요. 세 개의 집단이 우리가 하는 시스템이 거기서 1을 뺀 n-1 뺀 거를 dft라고 놓고 전체를 구하면 2죠. 이건 그냥 2라고 알기만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검정통계량 f를 구합니다. 그러면 f 값은 집단 간 전체 제곱합의 그 분산에서 집단 내를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SST에서 DF, Degree of Freedom을 나눠주는 거죠. 자유도를. 그리고 그거를 전체를 집단 내로 또 나눠주니까 SASE에다가 자유도를 나눠주는 게 F값입니다. 그러면 F값을 구해보면 54.16376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F값. 자, 아노바 분석은 분산으로 우리가 집단 간의 그 차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분포, 즉 그걸 기준으로 검정통계를 하니까 이거를 검정통계나 유의 확률을 구해야겠죠. 그때 쓸 때 우리가 유의할 P-밸류를 이용하는데요. 이 값에 이 검정통계의 P-밸류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그때 쓰는 게 PF 함수입니다. PF 함수는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F값, 즉 벡터 값이죠. 그 벡터 값을 집어넣고 지금 Degree of Freedom이 두 개 있죠. df1, df2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식이 전체 요 유의할 1-알파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값을 그쵸? 요거를 p-value로 해야 돼서 pf 나온 값을 1에서 빼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f 값 넣고 알파번 2, 4, 24. 뭐 아까 여기 나온 게 2가 나왔잖아요. 저기 보시면 24 나왔죠? 그리고 SASTFE 어떻게 하냐? 그쵸? 여기 2가 나왔죠. 그래서 2하고 24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p-value를 구하면 잘 보세요. 1.26인데 뒤에 2의 공구예요. 그러면 이게 소수점이죠. 플로트 함수인 거죠. 실수기. 그러니까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러니까 0.05보다 훨씬 적죠. 그러니까 0.0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지금 한 번씩 다 해본 거고요. 보통 데이터를 불러와서 RAOV 함수를 쓰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아노바 분석을 하게 되고, 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실무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이거를 이제 코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르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저도 이제 통계를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필요한 교재를 이렇게 보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배워 놓으시고 또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고, 혹시 학생 입장이라면 아니면은 이걸 갖고 이제 옛날에 피벗 테이블로만 이제 분석을 하셨다면 마케팅이나 이런 분석, 기획 업무 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read.csv, system anova.csv라는 걸 불러오겠습니다. 간단하죠? CS 파일을. 그래서 데이터 anova라는 데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이 나와 있고, 간단해요. 지금 1, 2, 3이어야 되는데 지금 2개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네요. 3개 집단인데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2개만 나왔습니다. F 분포로 2개만 나타나도 사실은 상관이 없긴 해요. 2개도 그래서 리스폰드 타임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거의 반응 속도. 그러면 각각이 뭔가가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자, 그러면 그 str에 어떻게 스트럭처가 되어 있는지 보니까 여기에는 2개 변수밖에 없네요. 1, 2밖에. 그쵸? 지금 하나가 3이 없어졌네요. 즉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면 지금 일단 2개여도 F 분포로 가능합니다. 두 집단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스템이 1, 2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돼 있고 2개 변수에 19개의 관측치가 연습용이라 너무 적은 거죠. 아무튼 시스템이 인티저로 정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 2개 분류 문제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면목 함수 변수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함수를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다 데이터 넣으시고요. 우리가 분석할 데이터 아노바죠.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고 여기가 있는 거를 건들지 않고 새로운 걸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팩터로 만든, 그쵸? 팩터가 레벨이 있고 어떤 이제 범주형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F 시스템이라고 만들고 팩터 시스템, 그쵸? 그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 아노바로 넣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생성되는 걸 보일 겁니다. F 시스템이라고 뭐 동일해요. 근데 대신 성질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변수를 우리가 잘 들어갔나 확인하는 게 S apply, 그쵸? 그래서 데이터 아노바 데이터 듣고 클래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스템은 인티저고 리스폰드 타임은 뉴메릭이고 F 시스템은 팩터로 구성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NOV 함수를 이용해서 분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NOV 함수는요, 처음에 종속 변수가 처음에 나와요. 보통 이제 R 프로그램들이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물결 표시하고 독립 변수를 각각 넣죠. 이제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 데이터셋을 집어넣습니다. 자, AOV 함수를 써서 리스폰드 타임이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시스템마다. 1번 시스템, 2번 시스템, 지금 2개밖에 원래는 3개까지 생각했는데 2개만 집단이 지금 현재 자료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래서 F 시스템 독립 변수가 어떻게 해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각각.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평균이 아니라 분산을 이용해서 구분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는 데이터 ANOVA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AOV 함수 써서 이거 그대로 쓰면 너무 기니까 데이터 AOV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서머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call, 불러, 요청이 이렇게 왔고 terms가 fsystem하고 residual 있고 sum of scale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degree of freedom이 하나에 17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residual standard error가 0.0396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알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요약 정보를 알고 싶어요. 정확한. 그래서 서머리를 치면 잠시만요. 데이터 AOV 그쵸. 네, 잘 나왔죠. 자, 여기를 잘 보겠습니다. 서머리 결과가 나왔어요. 네, 똑같은데 이제 뭐가 나와요? F값 나왔죠? F값이 76.349. 이게 이제 값이 유효한지를 보는 게 이쪽이 P-밸류예요. 여러분, PR, probability가 F보다 크냐 이거죠. 보면 1.08, 2의 마이너스 0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한마디로 쉽게 0.000이에요. 그쵸?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그래서 엄청 적습니다. 0.05보다 작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각 시스템이 틀리다. 차이가 있다. 결국은 우리가 배운 걸 따지면 그리고 F 밸류는 76.34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 이게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는 알았어요. 근데 어느 그룹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특히 지금 3개 이상일 때 분산분석을 쓰잖아요. 지금 당랑 2개니까 차이 있다로 끝났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할 때는 뭐 지점이 10개, 뭐 20개, 뭐 그쵸? 편의점 만약 관리하시는 예를 들어서 그런 브랜드에서 근무하신다 해서 이거를 분석한다고 그래요. 매출이나 평균이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어느 그룹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때 쓰는 방법입니다. 터키 HSD라는 게 있어요. 2가지를 쓸 거예요. 하나가 덩컨 테스트죠. 덩컨 LSR 다중비교법 2가지를 배우겠습니다. 비슷해요. 해석하는 게 이제 틀린 것 뿐이지. 터키 HSD 같은 경우는요. 터키라고 치시고 이 데이터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데이터 AOV를 집어넣고 컨트롤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결과를 제가 이렇게 복사해서 붙였어요. 그러면 95% 신뢰 구간의 수준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05겠죠. 유의 수준은요. 자, F 시스템이라고 나오고 이제 F 시스템 이걸로 나온 거죠. 변수로 가서 자, 여기에 보면 2하고 마이너스 1이 뭐냐면 그룹 2하고 그룹 1하고 뺀 거예요. 그 차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2하고 1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 2개니까 더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difference가 얼마냐?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0.15995만큼 차이 난다. 그러니까 그룹 1가 더 크겠네요. 평균이 마이너스 값이 나온 거니까. LWR하고 UPR이 뭐냐면 하한선과 상한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한 different 차이에 대한 그게 마이너스 0.1974 하한선이 상한선은 마이너스 0.1206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고 이건 P값을 adjustment, 즉 조정한 거죠. P값을 조정한 게 1에 2의 마이너스 07이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7이니까 뭐예요? 0.000이랑 같은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덩컨스 LSR도 많이 쓰거든요. 오히려 이걸 더 많이 써요. 실무에서는. 특히 연구자들. 그럴 때는 이거는 그냥 바로 없고요. 패키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그리콜레라는 그렇죠? 특이한 이름을 여러분들이 받고 라이브러리나 require 해서 불러들어야죠. 그 다음에 덩컨 테스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덩컨 테스트 입력하시고 요건 좀 아셔야 되는데 처음에 데이터를 여기다 넣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 AOV를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F 시스템이라는 요인 변수 우리가 그쵸? 우리가 이걸 범주형 데이터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알파 값이 유의 수준이죠.
0.05를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건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컨솔 T가 뭐냐면 이 컨솔 창 밑에 있죠. 컨솔 창에다가 그거를 화면에 보여줄까요? 이거예요. 그러면 true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결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덩탄스 뉴 멀티플 레인지 테스트라고 그러죠. 리스폰스 타임인데요. 민 스퀘어 에러가 0.015 이렇게 여러분 적으시면 되고요. 민 맥스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groups according to probability of means differences and alpha level 0.0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알파 유의 수준 0.05에서 이 그룹들이 뭐에 따라서 확률, 그쵸? 평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대신 요거 밑에가 제가 일부러 썼는데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즉, 같은 글자로 써진 그룹은 유의 수준 0.1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같은 그룹. 우리는 1, 2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1로 된 거는 맞게 나온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건 차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내는 차이가 나지 않고 잘 묶였고 그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과는 그룹 1과 2가 모두 차이가 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시각화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처음에 우리가 EDA 할 때도 배웠지만 박스 플랫. 그쵸? 그래가지고 박스 플랫 여기다가 종속 변수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시스템이죠. 그리고 데이터 아노바를 이제 넣고 보시면 자, 줌 기능을 이용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그럼 벌써 이제 뭐 2개밖에 없지만 그림이 벌써 차이가 확 그쵸? 메디안 값이잖아요. 여기가 차이가 확 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분산 분석의 실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MSB에서 그쵸? 집단간, 즉 이게 뭐예요? 집단간이죠. 우리가 집단 냅니다. 나눠준 게 F통계량이다. 그쵸? 여기 지금 MSB에 대해 설명돼 있죠? MSB 집단간 평균 제곱에서 집단 내 평균을 제곱을 이게 나눠준 것이 F값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F값이 크려면요. 집단 간에는 차이가 크고 여기 역수로 집단 내에는 작아져야 F통계량이 커야죠. 즉 F통계량이 클수록 좋을 수 있죠. 커진다는 건 뭐야? 떨어져 있다. 각각 만약 이게 분산이 2개만 갖고 했지만 실제로 3개 이상일 때 F통계량을 쓰니까 각각이 이렇게 명확히 분류가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가 썼던 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표가 이론 분산표가 꼭 나와요. 그때 등분산을 가정하고요. 결국은 집단간과 집단을 더한 게 총 합계가 총 변동이가 될 거고, 자 편차 제곱합이죠. 자 그러면 편차 제곱합 SSB는 그리고 SSW가 있어요. 이거 다 더한 게 SST Sum of Squared Total이 될 거고, 이걸 더한 게 요거를 각각 K-1, M-, 자 요거 자유도 봐요. 요거 다 더하면 M-2죠 전체는. 근데 요거를 나눠준 값이 편차에서 이거죠. K-1을 한 게 평균 제곱이 되는 거고, 그쵸? 각각이 SSW에서 집단 내 편차 제곱합에서 M-K 요거죠. MSW가 바로 평균 제곱이 되는 거죠. 요를 나눠주는 거예요. 평균 제곱에 그쵸? MSB에서 MSW를 나눠준 게 바로 F통계량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공식으로 말하지만 여기 이제 보통 숫자를 집어넣어서 간단한 계산 문제 이런 게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걸 보고 해석하는 것만 나와요. 그렇죠? 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게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통계학을 다루는 시험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 그 다음에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 이런 데서는 이런 시험들이 나왔습니다. 통계학을 다루는 따로 과목에 있는. 근데 우리는 전체 범위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초까지 가는 굉장히 넓은 시험이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그냥 이런 게 보고 알기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론 분산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이 분산 분석이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꼬리가 이쪽으로 길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이게 꼬리가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양이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평균의 원래는 이렇게 종 모양으로 양측에 하는 정규 분포가 좋은데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꼬리 모양을 보고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뭐냐면 평균값이 메디안보다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값을 나타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가 안 나오게끔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뻥 튀겼으니까 그게 커잖아. 루트로 씌웠어도. 그리고 양의 값만 취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 F 분포에서 기각력은 정규 분포처럼 안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F 분포 표는 여기에서 우리가 임계치값, 우리가 딱 기준이 되는 95%, 우리가 어떻게 해요? 1.96, 그쵸? 알파, 그쵸?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 유리 수준 알파에 대해서 기각력이 존재하는데 이만큼이 기각력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 우리가 한 F 통계량 값이 여기에 딱 떨어져, 우리 계산한 게 우리 F 값 구하는 거 했잖아요. MSB에서 MSW를 빼면, 아니 뺀 게 아니라 나눠주면 그게 F 값이었잖아요. 즉 집단 간 평균 제곱값이 크면, 그리고 집단은 작으면 우리가 F 통계량이 큰데 F 통계량이 여기에 딱 걸렸어요. 그리고 우리 임계치가 우리 알파 값이 유의 수준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는 기각력에 있으니까 H0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우리가 연구한 연구가설을 지지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평균 제곱이 나올 겁니다.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F 통계량은 결국은 요거예요. 집단 간은 커지고 집단 내는 작아져서 오차 범위를 엡실론 값을 줄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딱 그리고 구분을 딱 명확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해야 되죠. X1은 요거의 MSP X1에서 뭘 나눠줘요? MSW를. 이거는 MSP X2에서 MSW를. 그 다음에 이건 상호작용에 대해서 MSW를 나눠준 값이 F 통계량이 3개가 나온다. 이게 차이입니다.